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리더십 강좌 진행을 맡게 된 전찬희입니다. 이 리더십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위대한 정치인이나 전장을 이끈 장군, 또 산업을 크게 일으킨 기업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었죠. 최근에는 학계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가족, 또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 리더십은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리더십,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핵심 가치가 된 셈인데요. 이 군대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급변하는 지금의 군 문화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군방송은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서 오늘부터 리더십 강좌를 마련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우리 군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 국방 리더십 개발원의 재정관 원장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국방대학교 리더십 개발원의 연구 교수와 학생분들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예. 네. 오늘 주제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 군에서의 리더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임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가치, 군의 핵심 가치라 하면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그다음 선진 병력 문화를 창출해가지고 멋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네. 이 핵심 가치를 이끌고 해야 될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조건 4가지 강의 주제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군 임명 실공이 리더십의 본산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리더십이 또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국군 방송에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리더십 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십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뭐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학습과 훈련,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듯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봐도 기독교에서는 이 내재하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것이 평생 그 싸움이고, 또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 우리 한국 전통 사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기치인,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인격을 함양하고 리더십의 그 덕목을 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전에 그 숙대를 방문했는데요. 그래서 부드러운 리더십 또 성김의 리더십으로 그 학교를 위행적으로 3배나 성장을 시키고 또 1,000억 가까운 발전기금을 마련을 하고 또 2020년까지 한국의 리더의 10%를 숙대생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신입생부터 말이죠. 이 자아 발견, 자기 정체성 확립, 한 이런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이경숙 총장이 쭉 숙대를 이끌었는데 아주 약동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대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1년에 25, 6만 명이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심신을 단련해서 그야말로 1등 국민이 되어 나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이고 군의 리더십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군대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군대에서도 성김 봉사의 리더십을 해서 그 세족식이라든가요. 그렇게 해서 발도 씻겨주고 또 이 안전사고 인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리더십 스타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리더십이든지 그 본질적인, 본원적인 핵심 가치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죠. 그런 핵심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부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엄청 정신없이 바쁜 부대가 있습니다.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의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렇다. 주공조공이 없고, 잡다한 업무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갈팡질팡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레토의 원리. 10개의 일이 있으면은 그 중에 2개의 핵심적인 것을 잘 하고, 나머지 여타 한 8개는 위임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어야 오버로드가 안 걸리죠. 예? 그래서 지휘관의 머리에 반은 비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분권화하고 소위 권한 위임, 임파워먼트, 권한 위임을 할 줄 아는 지휘관이 유능한 지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부대는요, 지루합니다. 그냥 짜증나는 부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리더십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또 군대 생활을 왜 합니까? 예? 모두들 즐겁고 보람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대 생활 자체를 짜증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콜린 파월 이야기가 리더는 아주 즐겁게 부대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 능률이 오른다. 예? 그래서 다시 이후에 일하는 사람 없도록 하라. 집에 가서 쉬고 가족들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할 때 다음에 그야말로 리크리에이션, 재창출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정말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들을 어떻게 체계를 잡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리더들이 자기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는 우리 국방 리더십 개발론이 개원이 되니까 독일 무관이 와서 말이죠. 독일에도 이 리더십 교육하려다 보면 계급이 높을수록 리더십이 자기는 일각에 있어서 별로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내가 그때 존 맥스웰이 4단계 이론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째가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 둘째는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단계. 세 번째는 이 모르는 것을 배우는 단계. 네 번째가 이제 배운 것을 잘 습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단계다. 그걸 한 간부들한테 자기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말이죠. 일부 요새 유수 기업체에서도 이 파이프라인 리더십이라 이래서 계장, 가장, 부장, 이렇게 팀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각 단계마다 철저하게 리더십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그 단계별로 다 요구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러한 단계별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포지션 파워, 소위 자기 위치에서 이 위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리더십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리더십이란 뭘까요? 정의가. 리더십은 조직이 그 지휘관이나 리더가 제시한 비전을 얼마나 즐겁고 스스로 이렇게 따라서 동참하느냐, 동참케 하느냐 하는 기술이고 또 영향력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is influence,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지휘관에 따라서 그 부대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그것은 바로 리더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지휘관이 술을 하고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독서를 좋아하고 그러한 독서를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지적 활동을 중시한다면 부대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지휘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예? 자, 다음에 일반적으로 진정한 리더가 부족하다. 사회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이 말씀을 풀려면은 리더와 경영 관리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리더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리더는 바른 일을 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영 관리는 일을 잘 돌아가게 하는 사람. 그러면 리더가 똑바로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돌아가도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많은 함의가 있으면, 잭 웰치 같은 사람은 말이죠, 10년 그 회장을 하면서 이 연수원에 가서 리더십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강의를 할 때 한 번 딱 빠져서 폐렴이 걸려서, 그리고 꼭 시간을 맞춰서 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리더십은 또 아트지, 기술이지, 어떻게 사이언스 학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경영학하고 리더십하고 그런 시비도 있었다면, 경영학도 제일 처음에는 100년 동안 학문으로 안 쳤다는 거 아닙니까? 100년. 그런데 그 리더십은 그러면 경영과는 다른 마찬가지로 독보적인 학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명한 차이가 있고 확실한 영역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굿투 그레이트라고 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하는 책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좋은 리더십에서 위대한 리더십, 지금 현재의 리더십에서 보다 나은 리더십으로 가려면은 정말로 남다른 인격 수양과 학습 훈련,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재능과 환경, 이것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구 황제 그 마이클 조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그 팀에 들지도 못했어요. 농구팀에. 또 이 만화가 극작가인 그 월트 디즈니, 이 사람은 너는 신문 편집자나 하면 딱 맞겠다, 이 소리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NBA 보거너 160cm 단신입니다. 예? 이봉주 평발입니다. 예? 그래도 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유명하고 문학상 받고 이런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학교에 3년 유급했습니다. 그 영어도 낙제하고 실력이 없어서 상한학교도 못 가고 포병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나중에 옥스퍼드 졸업식에 가서 다 연설을 하게 됐죠. 그때 Don't give up 그랬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서 프로가 되든지 또는 큰 리더가 되려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원칙을 알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만이 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저는 총체적으로 4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려 합니다. 첫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리더는. 두 번째, 인격과 신뢰, 이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팀워크,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 요소를 그럼 설명드리지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부단한 학습과 노력,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노도 우리 인격, 지식, 행동하는데 이 실천적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요한 노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직무 수행을 통한 경험하고 독서, 또 사고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느냐. 아까 4가지 요소를 잘 구현하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특히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데, 독서를 해야 전문성도 축적되고 영감, 비전도 나오는 겁니다. 현재 군에서 우리 필독도서하고 건장도서를 발표를 하고 독서 혁명을 건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유명한 사람치고 책만이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폴레옹 유명하죠. 나폴레옹은 5년 동안에, 유배 5년 동안에 1000권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도 계속 책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번쩍이는 그 기지와 영감이 있어 작전을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 균형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균형 감각이라면 지성, 감성,
경험이 잘 조화가 돼요. 루즈벨트를 만나고 온 사람은 그냥 영감을 얻고 기분이 좋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서 풍기는 그러한 균형된 이러한 인간성.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일부 사회나 군에서 이 지도자가 리더급 지도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바로 핵심 가치와 행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결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중왕급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 에? 그것이 바로 이 참 균형 감각인데,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가 뭐고 주변 가치가 뭐다 하는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레토 원리도 10개 중에 2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나머지 8개는 위임하고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죠. 전략 전술을 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군이니까 하면서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소위 전쟁 원칙에서 말하는 병력 절약의 원칙과 집중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절약해서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어떤 전투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된 시각에서 냉정하게 봐서 어디서 절약하고 어디에 집중하는가 나오는 겁니다. 또 위기에도 초연하죠. 위기 관리 능력, 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균형 감각이 있으면은 뭐 위기의 본질을 간파해가지고 전 조직원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위기 관리도 잘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인격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인격은 리더십의 모든 것이다. 또 리더십은 인격 개성이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바람직한 인격은 자기 관리나 또 정체성 확립, 참가치 추구, 이런 것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루즈벨트는 고령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 돌아가시 전날 밤에 읽은 책이 베개 밑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많이 강조되는데, 이 자신과 남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사랑과 헌신으로 연결될 때, 바꿔야 하면 리더십 should be based on humanism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은 휴머니즘 기초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만큼 그러한 인간 본원적인 그 존중 이런 것이 또 중요한 인격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계획과 직책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인격, 신뢰, 영향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정직하면은 소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또 행동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격이 지닌 진정한 용기란 말로 또 진정한 용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울려져서 바람직한 인격과 신뢰가 형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능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능력 측면에서는 이 정보 수집 능력, 분석 능력, 활용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IT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또 다음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박 대통령께서 옛날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일면국방, 일면건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을 이렇게 몰아서 오늘의 이 한국의 터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V8 엔진을 만든 거라든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 것부터, 또 유비 그 뽕나무 밭에서 났죠. 저 나폴레온도 그 코르시카 섬 출신 아닙니까? 평범하게 공부도 못했어요. 또 베토벤이 기머거리입니다. 플라톤은 곱추였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신문팔이에요. 카네기하고 록펠러는 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통 보면은 비난을 싫어하고 자기 조그만 이익을 탐내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이런 소인배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동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고 내 비전이 어떤가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경청 잘 듣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 이러한 능력이 또 고도로 너무 요구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장교들이 일반적으로 이 말하는 법과 글 쓰는 법이 취약하죠. 앞으로 이 사관학교나 이 양성 과정에 전부 이 발표 능력을 잘 개발시키는 커리큘럼이 아마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 창조력입니다. 이것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권한을 위임해서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권한 위임을 잘해야 진정한 리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고조가 그 용인설에 얼마나 뛰어납니까? 전략 전술에서는 장량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또 용병에서는 한신이고, 그다음 내정 우리 보급, 후방사령관으로 뭐 소하. 근데 이 세 사람을 잘 썼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거 아닙니까? 훌륭한. 그래서 천하의 이 통일의 위협을 달성을 했고, 이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분들도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교육받은 인재를 잘 활용한 등용의 기재였잖아요. 그 다음 자신도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다 성공한 분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팀워크 창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인정과 칭찬, 호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범사병 제도도 뭐 군대에 있지만 인간이 말이죠. 식욕, 성욕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이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로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동기를 어떻게 잘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또 팀워크 창조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그 조직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휴머니즘, 낙천주의,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생활이나 인생 생활이나 즐겁고 보람되게 살지고 하는데 좀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콜린 파월 그 이야기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 내면적인 교류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업무가 잘 되는 것인데 딱딱하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이상으로 그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영역, 즉 균형 감각, 인격, 신뢰, 능력, 팀워크 창조력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안은 뭐겠느냐? 결국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리더십 발휘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부단한 훈련과 수양, 연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독서를 많이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전 상상력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고급, 중급, 초급 할 것 없이 그다음 그 컨텐츠도 잘 구성하고 해가지고 간부들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은 항상 교육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군 리더십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한 군의 핵심 가치인 그 강군 육성 또 바람직한 조직 문화, 즉 선진 병력 문화 이 창출을 하면서 리더십 강화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이런 점이 좀 부족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런 점을 느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원장님께 이런 점을 꼭 여쭤보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면은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 분만 손 들어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 참으로 참 느끼는 것도 많고 가슴이 와닿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 연대장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은 야전 생활 다 그렇습니다만은 상급부대 각종 지시사항을 수행을 하고 또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일상 업무 등으로 너무나 매일매일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제가 부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도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뭐 참모나 예하 지휘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내 얘기한 대로 따르게 또 강요를 하고 하는
어떤 내 목소리만 내는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도 저로방에서 많은 지휘관들은 이러한 바쁜 상황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쁜 상황에서 지휘관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훌륭하고 멋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길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강의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핵심 가치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 잡다한 업무 중에 가장 본원적인 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가 우선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여타는 위임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하면은 그냥 밑에 사람들이 잠재력도 개발하고 자기 자신도 여유가 있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부대도 기분이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가치에 충실하고 소위 인파워먼트, 우리가 위임을 해서 부하들이 잠재력을 키우자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면 아무래도 리더십 개발이 쉽지 않은데요. 이 본원적 핵심 가치에 충실하게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원장님 군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강의 중에요.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오늘 강의의 주제였던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건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강군 육성과 선진 병영 문화를 이끄는 참 리더와 리더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